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정말 오랜만에 업로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만한 책을 선정하고 이렇게 시간을 준비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았네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요,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로 더 큰 인기를 끌었고 더 많이 알려지게 된 작품인데요. 바로 C.S. 루이스의 나니아 나라 이야기 시리즈 중에서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나니아 나라 이야기는 총 7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읽어드릴 것은 사자와 마녀와 옷장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앞부분 먼저 읽어드리고 소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니아 나라 이야기. C.S. 루이스가 나니아 나라 이야기를 펴냈을 때 여러 사람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놀랐다. 어린이들은 뭐 이렇게 재밌는 책이 다 있나 싶어서 놀랐고, 그의 친구인 톨킨은 친구가 인기를 끌만한 책을 쓰자 약이 올라서 놀랐고, 그를 아는 사람들은 루이스가 어린이 책을 썼다는 것에 놀랐다. 그는 독신이었고 집에 아이도 없었다.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고 아이들의 세계를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다. 루이스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계단이 많고 복도가 복잡한 집에서 다락방이고 지하 파이프고 구석구석 탐험하고 다녔던 어린 시절. 자신을 매료시켰던 수많은 신화의 인물들을 꼼꼼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물론 루이스가 나니아 나라 이야기를 쓰게 된 데는 직접적인 이유도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을 때 영국 런던에서는 폭격을 피해 어린이들을 한적한 시골로 보내는 집이 많았는데 루이스도 자기 집에 아이들 넷을 받았다. 이 아이들에게 루이스는 자신이 어렸을 때 옷장 안에 들어가 놀았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한 여자아이가 물었다. 옷장 안에 뭐가 있는데요? 이 질문 한마디로 루이스는 내 아이들이 옷장 안에 들어가 모험을 시작하는 이야기, 사자와 마녀와 옷장을 쓰기 시작했고 여러 해에 걸쳐 나니아 나라 이야기를 완성했다. 나니아 나라 이야기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고 있지만 그렇다고 결코 종교적인 책은 아니다. 그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의와 진리, 우정과 사랑, 그리고 성장에 대한 것이다. 루이스는 어린이 책을 쓰는 이유가 오직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 책은 나니아 나라 이야기 7권 중 제일 먼저 쓰여졌고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이기도 하다. 옷장을 통해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는 나니아 나라를 여행한다. 여행을 마친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참된 사랑, 우정, 진리들을 알아간다. 유명한 책이라 이 책만 먼저 집은 독자라면 이 기회에 다른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어떨까? 나니아 나라 탄생부터 멸망까지 대서사시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 앞부분만 읽어도 너무나 재밌을 것 같죠? 저는 이 책의 앞부분을 읽었어요. 다 읽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은 그 앞부분, 아무래도 그 나니아에 들어가는 그 시작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 이야기의 도입 부분을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맨 앞부분을 제가 오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는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가 나오는데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캐릭터들도 존재하죠. 그런데 요 4명의 친구들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앞부분에 그 나니아의 친구들이라고 해서 등장인물들이 하나하나 소개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요 4친구들은 조금 읽어드리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터, 디고리 교수 집에 온 4남매 중 맞이, 모험심과 책임감이 강하며 처음으로 아슬란 앞에 설 때 무서워서 망설인 것만 빼면 용기도 있다.
훗날 나니아에서 훌륭한 용사가 되어 위대한 제왕 피터가 된다. 수잔, 디고리 교수 집에 온 네 남매 중 둘째. 나니아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마다 집에 가자고 말하지만 말한 대로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재치가 뛰어나고 속이 깊다. 훗날 나니아에서 아름다운 여인으로 자라 우아한 수잔 여왕이 된다. 에드먼드, 디고리 교수 집에 온 네 남매 중 셋째로 사고뭉치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터키 젤리를 배부르게 먹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한다.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되다니. 훗날 나니아에서 정의로운 왕 에드먼드가 되는데 도대체 이런 사고뭉치한테 어떤 변화가 생긴 걸까? 루시, 디고리 교수 집에 온 네 남매 중 넷째. 가장 먼저 나니아에 가는데 이 사실을 말하고 나서 에드먼드한테 놀림감 1호가 된다. 명랑하고 거짓말은 절대 할 줄 모른다. 훗날 나니아에서도 명랑함을 잃지 않고 용감한 루시의 여왕이 된다. 오늘은 이 막내 루시가 처음으로 이 옷장을 통해서 나니아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1. 옷장 안으로 들어간 루시. 옛날에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라는 네 아이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 아이들이 전쟁 때 공습을 피해 런던 밖으로 피난 가 있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다. 아이들은 시골 구석에 사는 늙은 교수 집으로 보내졌다. 교수 집은 가장 가까운 기차역에서도 16km나 떨어져 있었고 또 가장 가까운 우체국에서도 3km쯤 떨어져 있었다. 교수는 아내도 없이 아주 커다란 집에서 맥크리디 부인이라는 가정부와 세 하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교수는 텁수룩한 흰 머리카락이 머리뿐 아니라 얼굴까지 뒤덮다시피 한 아주 늙은 할아버지였는데 아이들은 그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좋아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맞던 첫날 밤에 괴팍스런 표정으로 현관에 서 있는 교수를 보고 막내인 루시는 조금 무서워했고 셋째인 에드먼드는 웃음이 터지려는 걸 억지로 참느라 계속 코를 푸는 척했다. 첫날 밤 아이들은 교수에게 안녕히 주무시라는 인사를 하고 위층에 올라가자마자 여자아이들의 방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터가 말했다. 우린 진짜 운이 좋았어. 일이 술술 풀릴 거야. 그 할아버지는 우리 마음대로 하게 놔둘 것 같아. 수잔이 말했다. 좋은 할아버지 같아. 에드먼드가 말했다. 에이, 그만둬.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에드먼드는 피곤하면서도 안 그런 척 할 때에는 언제나 성질을 부렸다. 수잔이 말했다. 어떤 식으로 말이니? 아무튼 넌 벌써 잘 시간이 넘었어. 엄마처럼 말하지 마. 누나가 뭔데 나한테 자라 마라 해? 누나나 자. 루시가 말했다. 다들 자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우리가 이 방에 모여 얘기하고 있는 걸 들으면 난리가 날 거야. 피터가 말했다. 아니, 그렇진 않을 거야. 이 집은 우리가 뭘 하든 아무도 상관하지 않을 거야. 장담해. 어쨌든 우리 얘기 소리는 들리지도 않을 거야. 여기서 아래층 식당까지 가려면 10분이나 걸리니까. 게다가 그 사이에 계단도 많고 복도도 많잖아. 그때 갑자기 루시가 말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루시는 지금껏 이렇게 큰 집은 처음이었다. 더군다나 쭉 늘어선 빈 방과 많은 기다란 복도를 생각하니 슬며시 겁이 나기도 했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바보야, 저건 그냥 새소리야. 피터가 말했다. 올빼미 소리야. 이곳은 새들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일 거야. 이제 자러 가야겠어. 우리 내일 샅샅이 탐험을 해보자. 이런 곳이라면 뭐라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오는 길에 그 산들 봤지? 숲은 독수리가 있을지도 몰라. 숫사슴도. 어쩜 매도 있을걸? 그러나 다음날 아침이 되자 비가 쏟아졌다. 억수같이 퍼부어대는 비 때문에 창밖을 내다보아도 산이나 숲, 정원을 흘러가는 물줄기조차 보이지 않았다. 에드먼드가 말했다. 에이,
비가 올 줄 알았다니까. 아이들은 방금 교수와 함께 아침 식사를 끝내고 교수가 마련해준 위층 방에 모여 있었다. 그 방은 길쭉하고 천장이 나지막했으며 양쪽 벽에 밖이 내다보이는 창문이 2개씩 있었다. 수잔이 말했다. 에드먼드, 그만 투덜대. 1시간쯤 지나면 날씨가 갤 거야. 그동안 신나게 놀자. 라디오도 있고 책도 많으니까. 피터가 말했다. 난 빼줘. 나는 집안을 탐험할 거야. 그 말에 너도 나도 좋다고 따라 나섰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의 모험은 시작되었다. 이 집은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았고 어디나 생각지도 못한 장소들로 가득했다. 처음 얼마 동안은 문을 열자 모두가 예상한 대로 빈 방이 나타났다. 그러나 아이들은 곧 그림들로 꽉 찬 아주 길쭉한 방에 이르러 갑옷 한 벌을 발견했다. 그 다음에는 온통 초록색으로 칠해진 방이 있었는데 방 한 구석에 하프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계단 3개를 내려갔다가 다시 계단 5개를 올라가니 2층의 작은 홀과 발코니로 나가는 문이 보였고 서로 통해 있는 방들이 쭉 이어져 있었으며 방마다 책이 빽빽이 꽂혀 있었다. 대부분 아주 오래된 책들이었고 어떤 것은 교회의 성경책보다 더 컸다. 그러다가 커다란 옷장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방이 불쑥 나타났다. 옷장 문에는 거울이 달려 있었다. 그 방에는 창턱에 붙어있는 죽은 파리를 빼면 아무것도 없었다. 피터가 말했다. 아무것도 없다. 아이들은 다시 우르르 밖으로 나갔다. 단 루시만 빼고. 루시는 옷장문이 잠겨 있으리라 생각하면서도 왠지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뒤에 남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문은 아주 쉽게 열렸고 거기에서 좀약 2알이 또르르 굴러 떨어졌다. 안을 살펴보니 코트 몇 벌이 걸려 있었다. 대부분 긴 모피 코트였다. 모피의 감촉과 냄새라면 사족을 못 쓰는 루시는 곧장 옷장 안으로 들어가 코트 사이에다 얼굴을 비비댔다. 루시는 옷장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옷장 문은 그냥 열어두었다. 거기는 무척 컴컴해서 루시는 옷장 뒷벽에 얼굴을 부딪히지 않으려고 팔을 앞으로 쭉 뻗었다. 1걸음, 2걸음 내디디며 손가락 끝이 옷장 뒷벽에 닿겠지 싶었는데 뜻밖에도 나무벽은 손에 닿지 않았다. 루시는 이 옷장은 엄청나게 큰가 봐 하고 생각하면서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려고 부드러운 코트 자락을 옆으로 밀며 안으로 쭉쭉 들어갔다. 그때 발밑에서 뭔가가 뽀드득 소리를 냈다. 루시는 좀약인가 하고는 이내 허리를 굽혀 발 아래를 만져보았다. 그런데 딱딱하고 매끄러운 옷장 나무바닥이 아니라 부드러우면서도 아주 차갑고 푸석푸석한 것이 만져졌다. 정말 이상한데? 루시는 혼잣말을 하면서 1-2걸음 더 나아갔다. 다음 순간 루시는 부드러운 털이 아니라 딱딱하고 거칠고 따끔거리기까지 하는 어떤 것이 얼굴과 손을 스치고 있는 걸 알아차렸다. 루시는 놀라서 소리쳤다. 아니, 꼭 나뭇가지 같잖아. 순간 루시는 앞에 불빛이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다. 옷장 뒷벽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1-2발자국도 아닌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불빛이 보였던 것이다. 뭔가 차갑고 부드러운 것이 루시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잠시 후 루시는 자신이 깜깜한 밤중에 눈을 밟은 채 숲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늘에서는 눈송이가 내리고 있었다. 루시는 속으로 생각했다. 여차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데 뭐. 그러고는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으며 불빛 쪽을 향해 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10분쯤 지나 그곳에 다다르니 가로등이 하나 서 있었다. 루시는 멈춰 서서 가로등을 바라보며 숲 한가운데에 웬 가로등일까? 이젠 또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루시 쪽으로 타닥타닥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은 고작해야 루시보다 키가 조금 더 컸고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인 우산을 펴들고 있었다. 허리 위쪽은 사람 같았지만 아래쪽은 발굽이 달린 염소다리 같았다. 꼬리도 하나 달려 있었는데 눈 위에 끌릴까봐 우산을 든 팔에 걸쳐 놓아 처음에는 루시도 보지 못했다. 목에는 빨간 털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으며 피부색도 약간 불그스레했다. 이마 양쪽에는 머리카락 위로 뿔이 하나씩 솟아 있었다. 한 손은 아까 말했듯이 우산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손은 갈색 종이로 싼 꾸러미 몇 개를 안고 있었다. 그 꾸러미들과 하얀 눈을 보니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온 사람 같았다. 그것은 바로 파우누스였다. 파우누스 옆에 괄호하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숲의 정령, 상반신은 사람이며 하반신은 염소의 모습을 하고 있다 라고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파우누스는 루시를 보자 놀란 나머지 꾸러미들을 와르르 떨어뜨리며 소리쳤다. 세상에! 2. 루시가 옷장에서 찾아낸 것. 루시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하지만 파우누스는 꾸러미들을 줍느라 정신이 없어서 처음에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다 줍고 나서야 루시에게 고개를 까딱해 보이고는 말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꼬치꼬치 캐묻고 싶진 않은데 혹시 이브의 딸인가요? 루시는 말뜻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난 루시예요. 아, 미안하지만 당신은 혹시 흔히 말하는 여자아이인가요? 물론 여자아이죠. 그럼 정말 인간인가요? 루시는 여전히 어리둥절해하면서 대답했다. 그야 인간이죠. 그래 맞아. 난 정말 바보야. 여태껏 한 번도 아담의 아들이나 이브의 딸을 본 적이 없어서 그만. 반가워요. 그러니까. 파우누스는 아무 생각 없이 말을 꺼냈다가 아차 싶은 듯 말을 멈추더니 곧 다시 입을 열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내 소개를 해도 될까요? 나는 툼누스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툼누스 씨. 이브의 딸 루시 양, 뭐 좀 물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나니아에 왔죠? 나니아요? 그게 뭔데요? 여기가 나니아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죠. 저 가로등 있는 곳에서부터 동쪽 바다의 거대한 케어 페러벨 성까지가 모두 나니아 땅이죠. 그런데 당신은 서쪽 깊은 숲에서 왔나요? 죄송해요. 목소리 연기가 너무 힘들어. 잠깐만요. 여기 그림에도 있다시피 이 사람이 반인, 반염소잖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굉장히 경쾌하고 맑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뒷부분을 이미 읽어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의 그 정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정직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이브의 딸을 본 적이 없어서 그만. 그러니까 하면서 뭔가를 말을 하려다가 멈추잖아요. 이 사람이 좀 수상하고 꿍꿍이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런 어떤 목소리로 읽다 보니까 목소리가 잠겼어요. 이어서 읽어볼게요. 난 빈 방에 옷장을 통해 들어왔어요. 툼누스 씨는 다소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렸을 때 지리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 이상한 나라들도 훤히 알 수 있을 텐데 이젠 너무 늦었어. 루시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그건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저 뒤에 있을 뿐이죠. 나도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긴 지금 여름이에요. 그런데 나니아는 겨울이죠. 아주 오랫동안 겨울이었어요. 이렇게 눈 속에서 얘기하다간 둘 다 감기 걸리겠어요.
머나먼 빈방나라 영원한 여름이 계속되는 화창한 도시 옷장에서 오신 이브의 딸. 우리 같이 차나 한잔 할까요? 고마워요, 툼네스 씨. 하지만 돌아가야 해요. 저 모퉁이만 돌면 바로예요. 따뜻한 불도 있고 토스트, 정어리, 케이크도 있어요. 어머, 정말 친절하시네요. 하지만 오래 머물진 못해요. 이브의 딸, 발장을 끼면 둘 다 우산을 쓸 수 있어요. 저 길이에요. 자, 이제 가죠. 루시는 이 이상한 창조물과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이처럼 팔짱을 끼고 숲속을 걸어갔다. 둘은 얼마 안 가서 땅이 울퉁불퉁하고 곳곳에 바위가 널려 있으며 작은 언덕들이 들쭉날쭉한 곳에 다다랐다. 한 조그만 골짜기 밑에 이르러 툼누스 씨는 유난히 커다란 바위 속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가려는 듯 갑자기 옆으로 방향을 꺾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루시는 툼누스 씨가 자신을 동굴 입구로 이끄는 걸 알아차렸다. 루시는 동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장작 불빛 때문에 눈을 깜빡거렸다. 툼누스 씨는 허리를 구부려 깨끗하고 작은 부젓가락으로 불 속에서 타고 있는 장작개비를 꺼내 등잔에 불을 붙였다. 툼누스 씨는 곧장 주전자를 불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금방 될 거예요. 루시는 이렇게 멋진 곳은 처음이었다. 그곳은 보송보송하고 깨끗하고 아담한 분위기의 불그스레한 바위 동굴이었다. 여기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서 읽을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꼭 실베니안 그 시리즈 같아요. 뭔지 아시죠? 그 조그만 그 일본에서 나온 그 작은 인형의 집 같은 고거 같은 느낌이에요. 바닥에는 양탄자가 깔려 있고 작은 의자 2개에 하나는 내 의자고 하나는 친구가 앉을 의자지요 라고 툼누스 씨가 말했다. 식탁과 찬장이 하나씩 있었다. 벽난로 선반 위에는 턱수염이 희끗희끗한 늙은 파우누스의 그림이 놓여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틀림없이 툼누스 씨의 침실로 이어질 것 같은 문이 있고 한쪽 벽에는 책이 빽빽히 꽂힌 책장이 있었다. 루시는 툼누스 씨가 차를 준비하는 동안 책 구경을 했다. 파우누스가 말했다. 다 됐어요, 이브의 딸. 차 맛은 기가 막혔다. 알맞게 익은 달걀 반숙이 하나씩 놓였고 정어리와 버터를 바른 토스트, 꿀을 바른 토스트와 설탕을 살짝 끼얹은 케이크가 차례로 나왔다. 루시가 실컷 먹고 나자 파우누스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파우누스는 숲속 생활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었다. 한밤중에 춤잔치, 물의 요정 나이아스들과 나무의 요정 드리아스들이 어떻게 밖으로 나와 파우누스들과 함께 춤을 추는지 말해주었다. 또 잡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우윳빛의 숫사슴을 쫓는 긴 사냥 파티 얘기, 땅속의 동굴이며 깊은 광산에서 성미 급한 빨간 난쟁이들과 함께 보물 찾기도 하고 잔치를 벌인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시내에는 물 대신 포도주가 흐르고 온 숲이 몇 주일 내내 흥청망청 축제를 즐겼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툼누스 씨는 우울하게 덧붙였다. 지금은 언제나 겨울밖에 없지만요. 툼누스 씨는 기운을 내려고 찬장 위에 놓인 상자에서 희한하게 생긴 작은 플루트를 꺼내 불기 시작했다. 플루트 가락을 듣고 있자니 루시는 울고 웃고 춤추고 자고 싶은 마음이 한꺼번에 들었다. 루시가 퍼뜩 정신을 차렸을 때는 벌써 몇 시간이나 흐른 뒤였다. 루시가 말했다. 툼누스 씨, 정말 미안한데요. 가락이 마음에 들긴 하지만 집에 가봐야 해요. 몇 분만 있을 작정이었거든요. 파우누스는 플루트를 내려놓으면서 몹시 슬픈 듯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제 소용없어요. 루시는 겁에 질려 벌떡 일어났다. 소용없다니요? 무슨 소리예요?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해요. 다들 내게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한단 말이에요. 잠시 후에 루시는
다시 물었다. 툼누스 씨, 도대체 무슨 일이죠? 파우누스의 갈색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 뺨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눈물은 금세 코를 타고 줄줄 흘러내렸다. 파우누스는 마침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동굴이 떠나갈 듯 울어댔다. 루시는 몹시 가슴이 아팠다. 툼누스 씨! 툼누스 씨, 울지 마세요. 그만 울어요. 무슨 일이죠? 어디 아파요? 자, 툼누스 씨, 뭐가 잘못됐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나 파우누스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계속 흐느꼈다. 루시는 툼누스 씨를 붙잡고 흔들며 귀에 대고 고함쳤다. 툼누스 씨, 뚝 그쳐요. 다 큰 파우누스가 울다니 부끄러운 줄 아세요. 도대체 뭐 때문에 우는 거예요? 툼누스 씨는 여전히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나쁜 파우누스라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전혀 나쁜 파우누스 같지 않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파우누스 같아요. 지금까지 만난 파우누스 중에서 가장 좋은 분이에요. 내 속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나쁜 파우누스예요. 세상에 나보다 더 나쁜 파우누스는 없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는데요? 우리 아버지라면 저기 벽난로 선반 위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이 우리 아버지인데 절대로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짓이라니요? 내가 한 짓 말이에요. 하얀 마녀 밑에서 일하는 거요. 그게 내 일이에요. 하얀 마녀가 내 주인이죠. 하얀 마녀? 그게 누군데요? 아니, 몰라요? 온 나니아를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여자 말이에요. 바로 그 여자가 이렇게 겨울만 계속되게 만들었어요. 크리스마스도 없는 영원한 겨울을 말이에요. 세상에, 생각 좀 해봐요. 끔찍해라. 그런데 그 여자가 당신한테 무슨 일을 시키죠? 툼누스 씨는 깊은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가장 나쁜 짓이지요. 나는 마녀의 하수인이에요. 날 봐요, 이브의 딸. 내가 숲속에서 만난 가엾고 순진한 어린애를, 나한테 아무 해코지도 하지 않은 그 아이를 친구인 척하고 집에 초대해서 내 동굴로 데려와 잠들도록 꼬인 뒤에 하얀 마녀한테 넘겨주는 짓을 한다면 믿겠어요? 아니요. 당신은 절대 그런 짓을 할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그렇게 했는걸요. 글쎄요. 그건 아주 나쁜 짓이죠. 하지만 이렇게 후회하고 있으니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이브의 딸, 이해하지 못하는군요. 그건 전에 했던 일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루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소리쳤다. 그게 무슨 뜻이죠? 당신이 바로 그 아이예요. 나는 하얀 마녀한테 명령을 받았어요. 만일 아담의 아들이나 이브의 딸을 숲에서 보면 붙잡아서 자기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처음 만난 인간이었어요. 나는 친구인 척 하면서 당신에게 차를 대접하겠다고 했지요. 그러고는 아까부터 당신이 잠들기만 기다렸어요. 당신이 잠들면 마녀한테 보고하려고요. 하지만 안 그럴 거죠, 툼누스 씨? 그렇죠, 네? 진짜 그럼 안 돼요. 툼누스 씨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그래도 마녀한테 잡히고 말 거예요. 그럼 내 꼬리랑 뿔은 싹둑 잘려버릴 테고 턱수염도 모조리 뽑히겠죠. 그리고 마녀는 마법의 지팡이로 내 아름다운 발굽을 후려칠 거고요. 형편없는 말발굽처럼 보기 싫고 딱딱해지게 말이에요. 마녀가 정말로 화가 나면 날 돌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그럼 난 마녀의 무시무시한 집에서 파우누스 석상이 되어 있겠지요. 케어 페러벨 성에 있는 왕자 4개가 다 잘 때까지 말이에요. 하지만 언제 그런 날이 올지, 혹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르죠. 루시가 애원하다시피 말했다. 정말 미안해요, 툼누스 씨. 하지만 날 집에 보내주세요. 물론 그래야죠.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야 뭘 좀 알 것 같아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인간이 어떤 건지 전혀 몰랐어요.
이젠 당신을 알았으니 절대 마녀한테 넘겨줄 수 없어요. 자, 지금 당장 여길 떠나야 해요. 내가 가로등까지 데려다 줄게요. 거기서부터는 혼자 빈 방 옷장으로 돌아갈 수 있죠? 자신 있어요. 되도록 빨리 가야 해요. 숲속 곳곳에 마녀의 염탐꾼들이 득실거리거든요. 나무들 중에도 마녀 편이 있을 정도라니까요. 둘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의 찻잔들을 그대로 놔둔 채 떠났다. 툼누스 씨는 또다시 우산을 펴들고 루시에게 팔짱을 끼게 하고는 눈 속으로 나왔다. 돌아가는 길은 파우누스의 동굴로 왔던 길과는 딴판이었다. 둘은 한마디도 없이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움직였고 툼누스 씨는 계속 컴컴한 곳으로만 갔다. 루시는 다시 가로등이 있는 곳까지 와서야 겨우 마음을 놓았다. 툼누스 씨가 말했다. 이브의 딸, 여기서부터는 길을 알겠지요? 루시는 나무들 사이를 열심히 바라보았다. 멀리 대낮같이 밝은 빛이 어렴풋이 보였다. 네, 옷장문이 보여요. 그럼 어서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내가 하려던 짓을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루시는 툼누스 씨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리고 나 때문에 끔찍한 곤경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녕, 이브의 딸. 그런데 내가 그 손수건을 간직해도 될까요? 되다마다요. 루시는 멀리 보이는 빛 쪽으로 있는 힘을 다해 내달렸다. 어느새 거칠게 스치는 나뭇가지 대신 모피코트의 부드러운 감촉이 와 닿더니 발밑에는 뽀드득거리는 눈 대신 나무 판자가 삐걱거렸다. 루시는 대번에 자신이 옷장에서 뛰쳐나와 이 모든 모험이 시작된 빈 방에 돌아와 있는 걸 깨달았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복도 쪽에서 다른 형제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루시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나 여기 있어. 여기. 방금 돌아왔어. 난 괜찮아. 다시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에요. 저 혼자 지금 박수치고 있었습니다. 너무 재밌죠? 제가 한 권의 책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읽어드리는 그 앞부분 혹은 뭐 중간 부분을 들으시고 그 책 재미있겠다. 나 좀 읽어봐야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책을 뭐 사거나 빌려서 읽게 되신다면 제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재밌는 책 소개해드리는 게 굉장히 큰 보람이거든요. 이어서 조금만 더 읽어드릴게요. 3. 에드먼드와 옷장. 루시는 빈방에서 복도로 뛰어나오자마자 다른 세 형제들을 만났다. 루시가 거듭 말했다. 난 괜찮아. 방금 돌아왔어. 수잔이 물었다. 루시, 도대체 무슨 소리야? 루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왜? 내가 어디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았어? 피터가 말했다. 아하, 너 숨어 있었구나? 그렇지? 가엾은 루시. 숨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니. 사람들이 널 찾게 하려면 더 오래 숨어 있어야지. 몇 시간이나 딴 데에 가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은 서로를 빤히 쳐다보았다. 에드먼드가 자기 머리를 콩콩 두드리며 말했다. 돌았군. 완전히 돌았어. 피터가 물었다. 루시,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 참, 내가 옷장 안으로 들어갔을 땐 막 아침을 먹은 다음이었단 말이야. 난 몇 시간 동안 딴 데 가서 차도 마시고 별별 일이 다 있었다고. 수잔이 말했다. 루시, 멍청한 소리 그만해. 우린 방금 그 방에서 나왔어. 너만 거기 남아있었고. 피터가 말했다. 루시는 멍청한 소리를 한 게 아니야. 그냥 재미삼아 얘기를 지어낸 것뿐이지. 그렇지, 루시? 장난인데 뭐. 아니야, 피터 오빠. 그런 게 아니야. 그건 마법의 옷장이야. 그 안에는 숲이 있고 눈이 내리고 파우누스도 있고 마녀도 있고 나니아라는 나라도 있어. 가서 보란 말이야. 다른 형제들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지만 루시가 너무 흥분해 있어서
다들 루시와 함께 그 방으로 되돌아갔다. 루시는 쏜살같이 앞장서서 달려가 옷장 문을 활짝 열고 소리쳤다. 자, 직접 봐! 수잔은 모피코트를 옆으로 제치고 고개를 안으로 디밀며 말했다. 아휴, 바보. 이건 그냥 옷장이야. 봐, 뒷벽이 있잖아. 피터가 다시 나오면서 말했다. 장난이 심했어, 루시. 우린 감쪽같이 속았다고. 대단한걸? 반쯤은 믿었잖아. 장난이 아니야. 방금 전까진 딴판이었다고. 정말이란 말이야. 맹세해. 자, 루시, 좀 지나치잖아? 농담이지? 이제 장난은 그만두렴. 얼굴이 새빨개진 루시는 무슨 말인가 하려고 했지만 뭐라 해야 좋을지 몰라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루시는 아주 비참했다. 만일 루시가 죄다 재미삼아 꾸며낸 얘기라고만 했으면 다른 형제들과 얼마든지 화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루시는 거짓말이라곤 손톱만큼도 할 줄 모르는 아이였고 자신이 본 게 사실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장난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다른 형제들은 루시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때문에 루시는 몹시 슬펐다. 큰오빠와 언니는 별뜻 없이 그랬겠지만 작은 오빠만은 분명히 아기가 있었다. 에드먼드는 루시만 보면 온 집안 벽장마다 또 다른 새로운 나라들이 있냐고 놀려댔다. 날씨가 계속 화창해서 아이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바깥에서 헤엄치고 낚시하고 나무에 기어오르고 히스가 무성한 들판에서 뒹굴며 놀았다. 그렇지만 루시는 도무지 재미가 없었다. 다시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런 나날이 계속되었다. 그날 오후까지 줄기차게 비가 내리자 아이들은 집안에서 숨바꼭질을 하기로 했다. 수잔이 술래였다. 다들 숨으려고 흩어지자마자 루시는 옷장이 있는 방으로 갔다. 옷장에 숨을 생각은 없었다. 그랬다가는 또다시 그 지긋지긋한 일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을 테니까. 그런데도 옷장 안을 한 번 더 보고 싶었다. 이제는 루시조차 나니아와 파우누스가 꿈이 아니었을까 의심스러웠다. 루시는 옷장 안을 한 번 들여다보고 나서 딴 데 숨어도 시간은 충분할 것 같았다. 그런데 막 옷장 앞에 다다른 순간 바깥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루시는 할 수 없이 옷장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살며시 닫은 다음 붙들고 있었다. 절대로 문을 꽉 닫지는 않았다. 옷장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것은 멍청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법의 옷장이 아니라도 말이다. 루시가 방금 들은 발자국 소리는 에드먼드의 발소리였다. 에드먼드는 방으로 들어오다가 때마침 옷장 안으로 사라지는 루시를 보았다. 에드먼드는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특별히 숨기 좋아서가 아니라 루시가 말한 상상의 나라를 트집잡아 계속 놀려먹으려는 심보에서였다. 에드먼드는 옷장 문을 열었다. 여느 때처럼 코트가 걸려있고 좀양 냄새가 풍기고 컴컴하고 조용했다. 루시는 보이지 않았다. 에드먼드는 혼자 중얼거렸다. 루시는 내가 수잔 누나인 줄 아나 봐. 그래서 뒤에 꼼짝 않고 숨어있는 걸 거야. 에드먼드는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것이 매우 멍청한 짓이라는 걸 깜빡 잊었다. 그때부터 에드먼드는 루시를 찾아 어둠 속을 더듬어 나갔다. 몇 초 안에 루시를 찾을 거라고 기대했던 에드먼드는 예상이 빗나가자 다소 당황했다. 다시 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려고 했지만 문도 찾을 수가 없었다. 에드먼드는 그만 꺼림직해져서 사방을 거칠게 더듬거리며 소리질렀다. 루시! 루시! 어딨니?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다. 에드먼드는 자기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린다는 것을 깨달았다. 벽장 같은 데서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들판에서 나는 듯한 소리였다. 게다가 에드먼드는 불현듯 추위를 느꼈다.
그때 불빛이 보였다. 에드먼드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다행이야. 문이 저절로 열린 게 틀림없어.